이번에 G7 정상회의에서 일본의 외교가 참 돋보였습니다. 젤렌스키를 데려왔잖아요. 아니 네. 기시다 네네. 일본 총리가 외상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여우같이 잘하는 거 잘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 위안부 문제를 했기 때문에 우리 윤석열 대통령한테도 위안부 문제는 꺼내지도 마라. 네. 이게 전제였어요. 그러니까 일본 언론 어디에서도 그랬다. 귀신같이 잘한다. 그러니까 일본의 입장에서는 기시다 외교가 명품 외교. 아 그렇죠. 내가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제 시장님께서 일본 미국 입장에서도 자 지금 이제 명품 외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젤렌스키가 그래도 지금 세계에서 가장 핫한 인물이잖아요. 아 그렇죠. 모든 세계 뉴스가 젤렌스키를 향해 있잖아요. 젤렌스키도 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면은 어디 가는 것보다도 그렇죠. 가장 파워풀한 서방 세계의 네. 정상들을 다 만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시다의 일정을 보면 불과 몇십 일 전에 젤렌스키 만났잖아요. 갔다 왔죠. 자, 그때 가서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얘기했겠죠. 공개는 안 됐지만 그러면서 뭘 했냐면 프랑스한테 부탁한 것 같아. 왜냐하면 젤렌스키는 안전이 항상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비밀리에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한테 젤렌스키 좀 프랑스 국적기 태워서 일본에 데려다달라 한 것 같더라고. 프랑스 국적기 타고 갔잖아요. 그렇죠. 야, 당연한 거죠. 뭐. 이런 외교를 통해서 젤렌스키를 G7에 참여하게 해서 일본의 히로시마 G7이 전 세계에 관심을 받도록 하고 그렇죠. 젤렌스키도 또 그걸 이용하고 뭐 우리나라 대통령도 일본에 다 퍼주게 한 것 후쿠시마 문제 둘러리 서준 것도 전 세계적 이목을 집중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젤렌스키만 키우지 말고 윤석열 대통령의 명품 외교도 잘 보세요. 아니 그런데 보십시오. 봐요. G7 정상회의 끝나고 난 다음에 기자회견 하잖아요. 그렇죠. 바이든이 윤석열 대통령을 뭐라고 호칭했습니까? 그렇죠. 룬. 네. 프레지던트 룬. 네. 바보 얼간이 대통령. 아니 그거 사과해야 되잖아요. 글쎄요, 그게 발음상 아니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U는 Y로 시작하고 룬은 L로 시작합니다. 바이든은 B로 시작하고 날리면 니은으로 시작하고요. 아무렴 한다고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이 그렇게 잘 해주는데 패밀리 네임 저는 이제 그걸 틀릴까? 그건 의심스러워요. 바이든 대통령의 실수라고 생각하는데 이건 순전히 제 뇌피셜입니다. 보십시오. 혹시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호구로 한 것 아닌가? 지난번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대통령한테. 아니 왜냐하면 저도 좀 지금 기분이 나빠서 그래요. 기분 나쁘기는 뭐 바이든 대통령 발음이 틀렸지.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해야지. 아니 왜냐하면 정상적으로 생각하자고요. 지난번에 도청했을 때도 사과도 받지 않고 오히려 미국의 입장에 서서 변명해주고 할 때 그러니까 이미 오구 잡힌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발음이 얼간이 이런 내용도 이제 할 수 있지만은 차마 그렇게까지 했겠어요. 자기들끼리 백악관 패밀리들끼리 혹시 그런 룬이라는 걸 입에 올렸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그게 잠재의식 속에서 그냥 언급결에 나온 것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하는 생각도 들어요. 미국도 그래요. 윤석열 대통령이 무조건 미국 입장을 들어주고 퍼주게 하면은 결국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대한민국에 대해서 좀 배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을 얼간이식으로 부르면은 안 되죠. 안 되지만은 그 나중에 보면은 백악관에 거기에 그대 홈페이지에 올려 있대요. 홈페이지에 그대로 올려졌다는 고쳐지도 거예요. 않고. 이런 것은 문제가 있죠. 아니 그러면 거기다가 토를 달던가 이건 잘못 발음한 거다. 당연히 그래야 한다. 되고 우리 대통령실에서도 항의를 해야 되고 항의를 해서 이건 고쳐져야죠. 그러니까 미국 대통령도 바이든이라고 한 것을 날리면으로 하니까
뭐 한국은 그러겠지 이럴 수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잘 해주니까 일본한테도 그렇게 잘하고 미국한테도 잘 해주면 그에 대한 대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빈잔 반잔을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번에 미국에서도 뭡니까? 마이크론 중국에서 제재를 하니까 그 공백 메꾸지 말라고. 한국도 팔지 마라. 우리가 못 팔면 한국도 팔지 마라. 아니 공화당 그 하원 의장이 하원 중국, 외교위원장, 중국 특위위원장, 예. 중국 특위위원장 마이크 갤러리라는 사람인데 아주 공개적으로 압박을 했어요. 예, 글쎄요. 그 말이 됩니까? 그것은 한미 이 동맹 관계를 위해서나 한국이 튼튼하게 지금 미국의 원조를 받은 나라가 전 세계에서 원조 국가가 된 것은 한국이 유일해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한국을 죽이면은 미국한테 도움이 되느냐 이거예요. 동맹인지 속국이 아닙니다. 그렇죠. 네, 동맹인지 속국이 아닌데. 그리고 네. 경제적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상부상조를 해야지. 네네. 미국이 못 팔면은 네. 한국 당신들이 팔아가지고 동맹을 유지하자. 이것이 원칙이지. 당연하죠. 우리가 못 파니까 너희도 뭐 채우지 마. 그 말이 이것은 말도 안 돼. 그리고 그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이 스스로 한 말을 부정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자유시장 경제. 이거 주구장창 외치잖아요. 아니, 국내에서도 외치고 외국에 가서도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의 자유는 그냥 나오는 얘기니까 관계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한미 동맹을 위해서도 미국의 그러한 처사는 옳지 않고 네네.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은 최소한도 네네. 김태호 1차장 같이 똑똑한 사람이 이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든지 박진 외교부 장관이 얘기를 해야죠. 그래서 지금 이제 중국과의 외교 관계가 굉장히 헷갈리는데 다시 이제 중국과 대화를 하겠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제 제가 제 자랑 같은데 네네. 외교는 균등 외교를 균형 해서 외교. 네. 균형 외교를 해서 우리나라는 도랑에 든 소기 때문에 네. 한미 동맹 미국 네네. 풀도 먹어야 되지만은 경제 협력 중국 풀도 먹어야 된다. 네네. 한쪽 풀만 먹으면은 우리는 영양실조로 죽게 네네. 된다라고 네네. 하면서 저렇게 윤석열 대통령이 미일 네네. 편중 외교만 하기 때문에 국익을 위해서 경제를 위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라도 중국과 러시아를 접촉하는 태도를 취해라. 네네. 그렇게 했는데 아직 안 나고 있어요. 아니 이재명 대표도 안 만나는데. 뭐. 글쎄요. 아니 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음. 국회의원들과 함께 네네. 중국과 러시아와 외교를 좀 해봐라. 네네. 이것이 국익을 위해서 역할 분담이 되고 좋은 거다라고 네네. 했는데 아직까지 하지 않았어요. 네네. 하지 않았는데 미국은 제가 수십 차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미중 갈등 속에서도 작년에 최고의 양국 교약 양을 보였단 말이에요. 네네. 지금도 배터리 같은 것은 다 미국에 생산하고 합작해서 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는데 미국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중국을 방문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 풍선 사건이 이제 해결되면서 그렇죠. 해소가 되면서 그렇기 때문에 네네. 우리나라도 하겠다 네네. 하는 것을 엊그제부터 나오고 네네. 김태호 1차장이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박진 외교부 장관도 한중일 정상회담을 한다. 네네. 추진하겠다. 하는데 중국이 안 들을 거예요. 아니 중국에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계속 그러니까 시진핑이 한국에 우호적인 제스처를 했거든요. LG 디스플레이 공장을 방문을 그렇죠. 했잖아요. 예. 그 일주일 후에 바로 또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이 가장 싫어하는 말을 했어요. 로이터 통신과 인터뷰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렇게 긴장이 더 격화가 됐는데 우리가 다시 이제 유턴해가지고 중국과 이제 거래를 이렇게 틀려고 하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네네. 중국에서 가장 경제 보복을 하기 쉬운 나라가 우리 그렇죠. 대한민국이다. 네네. 사드 때도 우리가 얼마나 경제 보복을 받았느냐. 제가
이 오마이 TV에 나와서만 해도 몇 차례 얘기했어요. 그렇습니다. 세계에서 두 나라만 BTS가 한국 드라마가 한국 영화가 공연 상연되지 않는 나라다. 북한하고 중국이다. 그러니까 이러기 때문에 우리가 진출을 해야 된다라고 했지만은 그렇게 일변도로 나갔는데 이제 늦게라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하겠다. 다시 재개를 하겠다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어려울 거예요. 아니 시장님 말씀 제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를 만났을 때 얘기했을 때 만났을 때 엄청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중국을 한번 방문해서 그러한 길도 터주는 것이 역할 분담도 되고 국익을 위해서 필요하다. 제가요 문재인 정부 때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오셨습니다. 이때 그렇죠.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 만나기도 전에 삼성전자를 방문합니다. 네, 맞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먼저 삼성전자를 가시겠다고 한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우리 윤석열 대통령도 그것을 보고 미국 가서 넷플릭스를 만나서 59억 달러 투자 유치를 했다 하고 자랑했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됐든 삼성에서 제가 그 후문을 들으니까 바로 중국을 접촉했더라고요. 중국을 접촉해서 역시 삼성이에요. 기업이 그렇게 앞서가는 거예요. 그렇죠. 해가지고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을 오시면서 삼성전자로 오시겠다고 얘기를 했다. 만약 시진핑 주석이 한국에 오시면서 삼성전자를 오시겠다고 하면은 더 잘해주겠다 하고 안심을 시켜준 거예요. 네네. 금년 초인가요? 중국의 다른 모든 세계 사람들이 눈치를 볼 때 애플 CEO하고 삼성 이재용 회장은 중국을 가시더라고요. 네네. 그런데 지금 어느 정도냐 하면은 중국에서 삼성 제품 사지 마. 해가지고 지금 죽을 지경이에요. 삼성전자 1분기가 5조 5,600억밖에 못 팔았어요. 그런데 사실 중국에서 삼성 본사 자회사 모든 것을 포함하면은 1분기 매출이 7조 9천억인데 예년에 14조 9,600억 딱 절반 46%가 감소된 거예요. 그리고 갤럭시 핸드폰은 하나도 못 팔았어요. 네네 그렇대. 이렇게 되면은 1분기에 이랬다 하면은 2분기는 더 내려가요.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1분기 우리나라 수출 적자가 322억 달러인데 대중무역 적자가 78억 8천만 달러, 79억 달러를 적자를 냈는데 이게 자꾸 늘어간다고요. 4분의 1. 그 마이크론 미국에서 안 하면 너희 채우지 마라. 이런 것들 때문에 엄청나게 줄어가는데 이러한 중국을 그대로 두고 봐야 되느냐. 아울러서 러시아도 닛산이다, 폭스바겐이다, 르노다 다 자동차 공장들이 철수를 했는데 우리나라 현대자동차가 철수를 하려고 매각을 하는데 러시아 정부에서 거절했어요. 못 판다. 이게 지금 중국, 러시아로부터 우리 경제 보복이 굉장히 강한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은 누구냐? 외교죠. 윤석열 대통령이죠.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경제고 뭐고 필요 없이 미국, 일본에 쫓아다니니까 여기에서는 더 보복을 한다고 하면은 역할 분담을 위해서 야당인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접촉을 해서